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서두르지 말고 서서히 1등급으로. 안녕하세요. 강한학원 서일입니다. 오늘도 역시 세종시 기출문제들을 풀어볼 건데 오늘 풀어볼 학교는요. 바로 다정고등학교입니다. 2025년 다정고 1학년 1학기 기말고사 문제를 풀어보려고 해요. 자, 오늘 다정고 문제는 총 24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20문제가 객관식이었고요. 4문제가 단답형으로 나왔습니다. 풀어보니까 결코 쉬운 문제, 쉬운 시험은 아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끝까지 집중 잃지 마시고 잘 따라오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제부터 한번 같이 볼까요? 네, 1번 문제는 순열 문제가 나왔고요. 5p 3의 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거 우리 어떻게 구하죠? 5 곱하기 4 곱하기 3이다. 그러면 얼마겠습니까? 60. 정답 3번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2번 문제는 연립부등식 문제가 나왔어요. 간단하니까 바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에 거부터 해주면 얘는 2x가 넘어가니까 4보다 작다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x가 2보다 작다가 나올 거고요. 얘는 3x가 넘어가면 마이너스 3이 돼요. 그러니까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다라는 범위가 나오겠죠. 요거에 해당하는 맞는 번호 몇 번입니까? 2번 있죠? 그 정답 2번이 되는 겁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3번으로 가볼게요. 경우의 수 문제가 나왔고요. 지금 오렌지라는 6개의 단어 중에 우리가 자음과 모음을 교대로 나열한다고 합니다. 그럼 일단 봤더니 여기 모음이 뭐 있나 볼게요. 모음이 O가 있고 A가 있고 G가 있어요. 나머지 R과 N과 G는 자음이 되겠죠. 그럼 우리가 얘를 교대로 나열하는 경우는 이렇게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첫 번째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얘처럼 모음, 그 다음에 자음, 모음, 자음, 모음, 자음 이렇게 올 수 있겠죠. 모자. 자, 이렇게 우리가 세울 수 있는 방법수는 일단 모음부터 3개를 세우겠습니다. 그 방법이 몇 개 있을까요? 3팩토리얼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자음 3개를 일렬로 세울 수 있는 방법 역시 3팩토리얼이 있겠죠. 자, 그래서 이거 몇 개가 됩니까? 6 곱하기 6, 36개가 될 건데요. 두 번째 경우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얘랑 그냥 위치만 바뀌어 있을 뿐이에요. 어떻게 있죠? 자음, 모음 이런 식으로 있으면 됩니다. 그쵸? 근데 얘는 사실상 바꾸는 것 뿐이지 얘도 개수가 어떨까요? 똑같겠죠. 왜? 자음 놓을 수 있는 방법이 3팩토리얼이고 모음 놓을 수 있는 방법 3팩토리얼. 그래서 두 개를 곱하면 얘 역시 36개가 됩니다. 그럼 우리는 두 개가 동시에 발생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더해 줄 거예요. 72가지. 정답 4번이 되겠네요. 네, 다음은 행렬 문제 4번 문제로 한번 가보시죠. 자, 행렬이 있는데 우리가 이 행렬에 대해서 이 아래에 있는 이 식을 만족시키는 x에 대해 모든 성분의 합을 구한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일단 얘 전개해 보면 지금 3x 플러스 3b 요 녀석이 2a-3b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일단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게 x니까 3x만 둡시다. 3x는 넘기면 2a-6b 이렇게 될 거고 우리가 구하려는 건 x의 값이죠. x니까 3으로 나눠줄게요. 그러면 얘는 3분의 2a-2b가 되더라.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얘와 얘의 차에 그 모든 성분을 더해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 성분에 여러분 그 행렬을 찾으라고 하면은 각자 구해줘야 되겠지만 우리가 지금 구하는 게 어쨌든 성분의 합을 구할 거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식을 어떻게 풀이할 수 있느냐. 자, x의 합입니다. x 모든 성분의 합은요 3분의 2에다가 뭘 곱해주냐면 a의 모든 성분을 곱해주면 됩니다. 그쵸? a의 모든 성분이 얼마일까요? a는 지금 얘니까 모든 성분을 합을 하면 6이 되겠죠. 그래서 3분의 2에다가 6을 곱한 거 거기다가 마이너스 2를 곱해줍니다. b의 모든 성분은 얼마예요? 합은 3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 값이 바로 이 문제 x 성분의 모든 합이거든요. 이거 풀어주면 되겠죠? 얘는 4가 될 거고 얘는 마이너스 6이 되니까 얼마가 됩니까? 마이너스 2. 그래서 1번이 x의 모든 성분의 합이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5번 문제로 가보시죠. 자, 5번 문제는 4차 방정식 문제가 나왔고요. 모든 음수의 근
그들의 합을 구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 근을 구하라는 얘기가 될 것 같거든요. 그럼 우리 4차 방정식은 인수 정리를 이용해서 풀어주는 게 좋겠죠. 여기 x 대신에 뭐를 넣었을 때 이 값이 0이 될지. 근데 사실상 개수를 보면은 보입니다. 얘는요, x에다가 1을 넣거나 분명히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넣으면 얘는 다 0이 될 거예요. 볼까요? 1 넣었으면은 1, 5, 그 다음에 마이너스 5, 마이너스 6이거든. 뭐가 됩니까? 사라지고 사라져. 0이 됩니다. 자, x에다 마이너스 1을 넣어볼게요. 그러면 1, 얘는 마이너스 5가 될 거고, 얘는 플러스 5가 될 거고, 얘는 마이너스 1 넣었으니까 플러스 5가 되고요. 얘는 마이너스 6. 그러니까 사라지고 사라지죠. 그래서 일단 근 두 개는 찾았습니다. 1과 마이너스 1이구나. 그럼 우린 얘를 이용해서 인수정리로 이 문제를 좀 풀어봐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럼 이 4차 방정식을 우리가 px라고 한번 했을 때 이 px는요, 지금 x-1, x 플러스 1로 나누어 떨어진다는 얘기거든요. 이렇게요. 얘는요, x 플러스 1 곱하기 x 마이너스 1로 나누어 떨어지니까 여기 목만 나올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쵸? 근데 얘는 뭡니까? 얘 전개하면 x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럼 얘랑 곱해져서 이 4차식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렇다라는 건 여기도 2차식일 거고 최고차항의 개수는 1이 되겠구나. 그럼 우리 이거 만드는 거 할 줄 알죠? 뭐부터 보는 게 편하냐면 상수부터 보는 게 편합니다. 곱했을 때 상수가 마이너스 6이 나오니까 여긴 플러스 6이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엔 x 개수를 봅시다. 개수 비교를 찾는 거예요, 지금. x의 개수가 마이너스 5거든요. 둘이 곱했을 때. 근데 여기 지금 x 개수가 없죠. 여기 x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얘랑 곱해져서 마이너스 5x가 돼야 된다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여긴 플러스 5x가 되더라.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저 4차식을 인수분해하면 깔끔하게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인수분해가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요거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므로 x는 뭐가 됩니까? 1하고 나머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렇게 4개의 근이 나옵니다. 그럼 우리는 음수들의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음수분해. 이거 합 얼마가 될까요? 마이너스 6이 되겠죠. 정답! 그래서 5번이라고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6번으로 가보죠. 자, 6번 문제는 3차 방정식 문제가 나왔는데 한근을 줬네요. 근데 보니까 다 뭐래요? A도 실수라고 하니까 그러면 켤레근이구나. 다른 한근, 얘가 알파라고 했을 때 다른 한근은 3 플러스 i가 나오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쵸? 자, 그러면은 우리 이 식이 3차 방정식이 지금 우리가 보통 형태가 어떻게 될까요? 이 켤레근을 두 근으로 하는 2차 식이 하나 나올 거고, 그 다음에 보통 실수가 나오는데 1차식과 이런 2차식의 곱으로 이 3차식이 인수분해가 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얘를 먼저 근과계수를 이용해서, 근과계수 관계를 이용해서 2차식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얘는요, 우리가 근과계수 관계를 이용했을 때 최고차항의 개수를 지금 어차피 여기 개수가 1이기 때문에 다 그냥 최고차항의 개수를 1로 놔도 무관합니다. 그래서 x제곱 더하면 얼마가 되죠? 6이 되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6x. 그 다음에 곱하면 3의 제곱 9에다가 1의 제곱 1을 더한 거 플러스 10. 요렇게 이 두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이 나옵니다. 그쵸? 2차식이. 그리고 앞에 이제는 1차식이 하나 나와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가 된다는 거예요? 이 3차 방정식을 우리가 px라고 놓으면 px가 이렇게 인수분해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 지금 여기 상수가 플러스 20이니까 얘랑 곱해졌을 때 여기가 20, 상수를 20 만드는 건 뭐밖에 없어요? 이거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 식이 인수분해가 됩니다. 자, 그럼 우리는 A값을 찾아야 되거든요. A값은 뭐죠, 지금? X제곱의 개수죠. X제곱의 개수면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묶어주면 되냐면 얘하고 묶어주고 얘하고 묶어주면 되겠네요. 따라서 A는 뭐가 되냐면 얘랑 묶어준 마이너스 6이랑 얘랑 묶어준 플러스 2가 만났으니까 얼마가 되더라? 마이너스 4가 되더라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A값을 찾았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나머지 두 근을 합을 하겠어요. 그럼 얘 근 뭐 나올까요? 알파, 예를 들어 알파는 마이너스 2가 나오겠죠. 베타가 만약 얘라고 한다면
또 다른 근 감마는 3 플러스 알파가 될 텐데 우리는 지금 얘랑요 이 값과 이 값을 어떻게 하라? 더하라고 문제에서 얘기한 거죠. 다 더하면 뭐가 될까요? 마이너스 6이 될 거고요. 얘 만나니까 마이너스 3이 되겠네. 마이너스 3 되고 플러스 i 이렇게만 남겠습니다. 자, 정답 어디에 있습니까? 1번에 있죠. 그 정답 우리 1번이라고 체크할 수 있습니다. 네, 이어서 7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3차 방정식의 한 허근을 오메가라고 합니다. 오메가 문제가 나왔죠. 자, 그러면 얘는 지금 오메가 세제곱이 얼마가 될까요? 오메가 세제곱이 써놓을게요. 첫 번째 오메가 세제곱이 마이너스 1이 되겠구나. 여러분, 우리 오메가 문제가 나오면 기본적으로 몇 가지 정도는 정보를 좀 써놓는 게 좋아요. 문제 푸실 때. 자, 오메가 세제곱이 마이너스 1이다. 그렇다는 거는 뭐도 할 수 있냐면 오메가 바의 세제곱 역시도 마이너스 1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얘는 우리가 인수분해를 해보면 그게 되거든요. 어떤 값이 나와? 오메가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오메가 플러스 1이 0이라는 거 정도. 이 정도는 이제 우리 쓸 수 있잖아. 마찬가지로 오메가 바의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바 플러스 1도 얼마다? 0이라는 거. 요 정도는 뭐 더 다른 관계도 있지만 최소한 요 정도만 우리가 좀 적어 놓고 문제를 푸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됐을 때 우리가 얘를 구하라고 하는 게 뭐죠? 얘를 구하라고 했어요. 그럼 얘도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니까 바꿀 수가 있게 돼요. 여기 마이너스 뒤에 오메가 바 플러스 1 있죠? 보이지 않나요, 여기? 여기 있잖아. 그럼 이 값은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얘 값을 물은 거니까 이 항도에서 마이너스 뭐가 되죠? 마이너스 오메가 바의 제곱이 되더라.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 얘도 이 형태랑 어때요? 같죠? 그럼 얘가 이 항돼서 요 값도 뭐가 된다?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이 되더라. 이렇게 되죠. 그럼 결국 우리는 뭘 구하라고 한 거냐면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바 제곱 이거 곱하기 이번에는 오메가 바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의 값을 구하라고 한 겁니다. 그럼 이거를 전개 한번 해볼까? 전개하면 어떻게 되냐면 만나면 즐거운 친구, 그죠? 그럼 얘는 오메가 제곱 오메가 바 제곱 만나게 될 거고 넘어가면 얘는 마이너스 오메가 4제곱 얘도 마이너스 오메가 4제곱이니까 오메가 바 4제곱 얘를 마이너스로 묶어주면 어떻게 되냐면 오메가 바 4제곱 플러스 오메가 바 4제곱 이렇게 나오겠네요. 플러스 오메가 제곱 오메가 바 제곱이 되더라.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최종적으로 얘는요 마이너스 오메가 4제곱 플러스 오메가 바 4제곱 거기다가 플러스 2 곱하기 오메가 제곱 오메가 바 제곱 말이 길어.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쵸? 자, 그러면 요거 우리가 오메가 세제곱과 오메가 바 세제곱이 얼마였어요? 다 마이너스 1이었죠. 그쵸? 여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결국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1에 오메가 곱한 그러니까 마이너스 오메가 될 거고 얘는 마이너스 뭐가 돼요? 오메가 바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근데 여기다가 우리가 뭘 곱했냐면 마이너스를 곱했어요. 그러니까 얘는 다시 뭐가 되겠어요?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바가 된다는 얘기겠죠. 그쵸? 그 다음에 거기다가 2 곱하기 오메가랑 오메가 바 제곱을 이렇게 전체를 제곱했다 이렇게. 그럼 이제 우리 정해놓은 것도 갖다 쓰면 됩니다. 아, 근데 우리 한 가지 더 볼게요. 지금 두 근의 합이 얼마예요? 플러스 1이죠. 그럼 마찬가지로 오메가와 오메가 바의 합도 뭐가 나오더라? 두 근의 합도 1이 나오고요. 오메가랑 오메가 바의 곱은 얼마가 나와요? 상수 1. 요거 정도까지는 좀 알아둬야겠네. 그쵸? 그럼 얘 값 나오잖아요. 얼마입니까? 1이고요. 이 값 나오죠. 1. 1의 제곱에다가 2 더했으니까 얘는 2가 되겠네요. 합하면 얼마가 됩니까? 3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이 4번이 된다는 거 알 수 있었습니다. 네, 그럼 이번엔 8번 문제로 가보시죠. 엑셀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있는데 이 2차 방정식이요.
실수 a랑은 상관없이, 그러니까 a 값의 모든 a 값에 관해서 항상 서로 다른 두 식은을 갖는다라고 합니다. 항상 서로 다른 두 식은 뭔 소리야? 요 얘기 결국 무슨 얘기입니까? 판별식을 했을 때 얘가 0보다 커야 한다라는 거 정도는 기본적으로 깔고 가야겠죠. 자, 그럼 먼저 얘를 뭘 해야 되냐면 판별식을 한번 세워봐야 돼요. 판별식, 이 식에 대해서 판별식을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얘는 지금 뭐 짝수가 아니니까 바로 그냥 일반 판별식으로 가야겠죠. 그러면은 k-4a의 제곱이 그 다음에 마이너스 4가 곱해질 테니까 마이너스 4a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12가 되겠네요. 이 판별식이 어때 된다고요? 0보다 커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전개를 한번 해볼게요, 이거. 그럼 얘는 어떻게 되냐면 k제곱 마이너스 8ka 그 다음에 플러스 16a제곱 마이너스 4a제곱 플러스 12가 0보다 커야 한다라는 부등식이 나오죠, 이제. 그럼 얘는 우리가 어떻게 식을 정리해 줘야 되냐면요. 어차피 여기 지금 전개되면 뭐냐? 12a제곱이 되겠네. 여기 12a제곱 이렇게 지워질 거고 나머지 거는 또 없거든요, 정리되는 게. 자, 이렇게 될 건데 얘가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실수 a 값에 관계없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건 무슨 얘기예요? 모든 a 값에 다 이게 성립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얘는 결국 우리가 a에 대한 2차 부등식으로 만들면 그래프로 풀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해가 모든 실수가 되는. 그래서 얘를 a에 대한 2차 부등식으로 바꾸면 얘는 12a제곱 마이너스 8ka 그 다음에 플러스 k제곱 플러스 12가 0보다 크다라는 2차 부등식이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생각해봐요. 지금 이 식이 2차 함수죠. 2차 함수 그래프가 0, y축보다 무조건 위에 있게 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쵸? 지금 a에 대한 최고차항의 계수가 양수기 때문에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데 이 그래프가 항상 여기 x축보다는 어때야 된다? 위에 있어야 된다. 그러려면 어때야 됩니까? 일단은 최고차항의 계수가 양수니까 됐고 우리가 얘를 판별식을 했을 때 얘가 이번엔 반대로 0보다는 작아야 식은이 나오지는 않아야 항상 위에 있다라는 게 성립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판별식을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이 그래프에 대한. 그쵸? 얘에 대한. 그래서 걔가 0보다 작다라고 나오면 된다는 거니까. 자, 그럼 해볼게요. 얘는 그러면 지금 짝수니까 짝수가 가능하겠네. 그죠? 짝수가 가능하니까 4D로 가면 짝수 공식으로 가면 이거 반은 뭡니까? 마이너스 4K 제곱해봐요. 16K 제곱이 될 거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얘 해주니까 마이너스 12K 제곱 그 다음에 와우 마이너스 144가 되겠네요. 12의 제곱이니까. 얘가 어때야 된다고요? 이게 판별식이고 요런 그림이 그려지려면 항상 0보다 작아야 한다고. 그럼 다 끝났습니다. 이제 K에 대한 2차 부등식을 풀어서 우리 K 값 찾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거 약분이 될까요? 이거 일단 계산이 되겠네. 그럼 뭐가 됩니까? 4K제곱 마이너스 144가 0보다 작더라. 그럼 얘는 4로 나눠지겠네. 그러면 K제곱 마이너스 4, 3, 3, 6, 24 이렇게 되겠네요. 그쵸? 그래서 얘는 어떻게 정리할 수 있어요? K가 6보다 작고 마이너스 6보다 크다라고 K에 대한 범위를 우리가 구할 수 있겠죠. 그러면 K 값은 결국 마이너스 5부터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3, 4, 5라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대칭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얘네들을 뭐 개수를 물어본 게 아니죠. 뭘 물었습니까? 합을 물었으니까 결국 다 어떻게 돼요? 사라지겠죠. 그래서 정답은 없어요. 없는 게 아니라 0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9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연립방정식 문제가 나왔네요. 이번에는 2차 연립부등식이 나왔죠. 자, 그랬을 때는 우리가 서로 이제 대입해서 문제를 풀어줄 건데 어떤 경우가 생기는지는 이 위에 있는 식을 어떻게 해요? 얘를 인수분해해서 구해보겠습니다. 자, 얘 먼저 인수분해하게 되면 어떻게 나오냐면 얘는 x
플러스 y 곱하기 그 다음에 뭐가 돼요? 3x 마이너스 y가 되겠네요. 그쵸? 얘가 0이 된다. 이렇게 인수분해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두 가지 경우가 어떤 게 생기느냐. 자, 첫 번째 x랑 마이너스 y가 같은 경우 우리는 y로 정리해 주는 게 더 편할 것 같아. 자, y가 마이너스 x인 경우 그 다음에 얘는 지금 y가 어떤 경우예요? 3x인 경우 이렇게 나올 것 같습니다. 그쵸? 자, 그럼 이렇게 있을 때 우리가 이 두 가지 식을 밑에 있는 2차 방정식에 넣어서 x, y 값을 찾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y가 마이너스 x인 경우 어떻게 구할 수 있느냐. 대입합니다. 밑에 식에다가.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얘는 그냥 그대로 가겠네. 5x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x랑 곱해진 거잖아. 그러니까 플러스 x제곱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2y제곱이니까 플러스 2에다가 x제곱 한 거. 그쵸? 어차피 마이너스 x를 제곱해도 x제곱이 될 테니까. 얘가 얼마다? 얘가 바로 40이다 라고 나옵니다. 다 더하면 뭐가 될까요? 8x제곱이 40이 나온다는 얘기고. 그쵸? 그러면 x제곱은 5가 나온다는 얘기거든요. 맞죠? 그러면 x는 얼마가 됩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가 됩니다. 그럼 우리가 x랑 y의 관계가 뭐였어요? 이 x에다가 마이너스 부호만 바꿔주면 y가 되거든. 그러니까 y는 어떻게 됩니까? 부호를 반대로 해주면 되죠. 마이너스 플러스 루트 5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일단 우리가 이 두 근에 대해서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 첫 번째 경우에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최대값을 한번 찾아봅시다. 자, 얘가 플러스 5예요. 거기에 마이너스 5를 빼면 뭐가 되겠습니까? 2루트 5가 되겠죠. 그죠? 루트 5 플러스 루트 5니까. 그럼 이번에 아래 거 볼게요. 마이너스 루트 5에다가 마이너스 루트 5를 했어. 그럼 마이너스 2루트 5니까. 얘가 더 크게 되겠지. 그죠? 그래서 첫 번째 경우에서 최대값은 얼마였다? 지금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최대값은 2루트 5가 나왔다라는 걸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쵸? 첫 번째 경우에. 자, 그럼 이번에 두 번째 경우로 한번 가보죠. 두 번째 경우는 뭡니까? 요런 경우. 가볼게요. 뭐예요? y가 3x인 경우로 가보자고요. 그럼 y 대신에 3x를 다 집어넣을게요. 두 번째 식에다가. 자, 그러면 그대로 가네요. 앞에는 5x제곱. 그 다음에 이번에는 여기에다가 뭘 곱했어요? 마이너스 x를 곱했으니까 마이너스 3x제곱 이렇게 될 거고. 그쵸? 뒤에 거는 플러스 어차피 2 한 거에다가 얘 제곱하면 뭐가 돼요? 9x제곱이 되잖아. 그러니까 9, 2, 18에서 18x제곱 이렇게 될 겁니다. 얘가 얼마래요? 얘가 40이라는 얘기죠. 자, 그럼 계산하면 얘는 지금 어차피 여기가 2x제곱이니까 20x제곱이 된다고. 얘가 40이 돼요. 그럼 양변을 20으로 나눠주면 x제곱이 얼마가 된다는 얘기죠? 2가 된다는 얘기죠. 사실상 딱 여기까지만 봤을 때 아, 얘가 제일 크겠구나라는 건 알겠지만 끝까지 가봅시다. 자, x는 그럼 얼마가 나온다?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가 나오더라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y값은 얼마가 나오냐면요. y값은 뭐라고 했어요? x의 3배 한 거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3루트 2 이렇게 나오겠죠. 최대값을 찾아봅시다. 자, 루트 2에서 3루트 2를 뺀대요. 그럼 뭐가 나올까? 마이너스 2루트 2가 나오겠죠. 자, 이번에는 마이너스 루트 2에서 마이너스 3루트 2를 뺀답니다. 그럼 얘 부호가 플러스 3루트 2를 바뀌겠네? 더해보면 2루트 2가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얘 최대값이 얼마라는 겁니까? 얘 최대값은 2루트 2가 나와요. 그럼 여러분 얘가 클까요? 얘가 클까요? 당연히 얘가 더 크겠죠. 그래서 정답이 2루트 5가 나오는 거고 보기에서는 2번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이번엔 10번 문제로 가볼게요. 행렬 문제가 나왔는데 3x2 행렬이래요. 그쵸? 행이 3개, 열이 2개인 행렬 A가 있답니다. 거기서 m이 행이고요. n이 열인 성분, 걔를 AMN이라고 한다고 해요. 자, 그랬을 때 2차 함수 얘와 1차 함수 얘가 서로 다른 뭐 교점에서 만난다 혹은 안 만난다 아니면 한 점에서 접한다 할 수 있겠죠. 그 교점의 개수를 우리가 그 성분이라고 한다고 하는 겁니다. 행렬 A가
3바 2인데 여기가 1, 그죠? 1행 1열, 그 다음에 1행 2열 이렇게 있고 A 2행 1열, A 2행 2열, A 3행 1열, A 3행 2열 이렇게 있는데 요 mn 값들을 이 식에다가 대입한 다음에 얘네들이 연립했을 때 그 교점의 개수가 몇 개냐. 예를 들어 여기 교점 해봤더니 교점의 개수가 만약에 2개였다. 그럼 2라고 쓴다는 거죠. 이 성분을. 만약에 얘가 연립을 해봤더니 교점의 개수가 0개. 즉 중근이 나왔다. 판별식이 0이었다. 그럼 얘는 1개 쓰는 거죠. 그죠? 교점이 하나니까. 둘이 만나지 않는데요. 그럼 여기다 0 이렇게 쓰겠다라는 그게 바로 이 문제의 뜻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결국에는 이 두 식을 연립해서 뭘 보면 된다는 얘기입니까? 판별식을 해보면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럼 두 식을 일단 먼저 연립을 해보겠습니다. x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4x가 되잖아. 넘어오면. 그러니까 이렇게 묶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쵸? 이렇게 마이너스 4 되니까. 자, x 이렇게 묶이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플러스 n 넘어오니까 n-1 이렇게 된다고 해봅시다. 자, 연립을 했습니다. 그럼 얘 우리를 뭘 하겠다고? 얘의 판별식을 해보겠다고. 그래서 그 판별식으로 과연 교점의 개수가 몇 개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얘는 어떻게 되냐면요. 얘는 n-2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n 플러스 1이 될 거예요, 여러분. 그죠? 이게 0보다 큰지, 0보다 작은지, 0과 같은지 확인하면 되는데 이거 절대 전개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요대로 그냥 두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결국 우리는 뭘 찾겠다? 야, 이 값이 0보다 크니, 같으니, 작으니 요걸 보겠다라는 거 아니에요. 0보다 큰지, 작은지, 같은지, 작은지. 클 때는 어떤 거? 교점이 2개. 같을 땐 교점이 하나, 작을 땐 교점이 없다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가지고 A라는 행렬을 다시 한번 써볼게요.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A 그 1행 1열이 있답니다. 얘 성분은 과연 뭐가 되냐면 여기가 1과 1을 넣어보면 되거든요. 자, 1을 넣었을 때 마이너스 1이 제곱이 되니까 1이 될 거고 거기 1 빼봐야 0이 되는데 1이 아직 남아있잖아. 그럼 어때요? 0보다 크죠? 그러니까 요 행의, 요 성분의 교점의 개수는 2개가 나올 거고 그래서 우리는 2라고 써준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여기 가봅시다. 이번에 1이래요. 1 넣어봐요. 그럼 1인데 여기가 마이너스 2가 있으면 다 더했을 때 0이 되잖아요. 그쵸? 그럼 중근 하나구나 얘는. 그 다음 2일입니다. 2 넣으면 여기가 이미 0이 되죠. 0의 제곱. 그럼 여기가 1이면 더했을 때 0이 되니까 0이다 0을 쓰는 게 아니라 교점의 개수는 1개, 중근이 된다. 1개가 되는 거고. 이번에는 2 넣을게요. 2, 0. 왜 마이너스 2죠? 마이너스 2 더하기 1 해봐야 마이너스 1이니까 이번엔 0보다 작은 최초로 교점의 개수가 없다가 나올 거고 3, 1 넣으면 여기 1제곱 1 사라지는데 1 남아있으니까 얘도 0보다 크다. 그러니까 2개가 될 거고 3이 넣으면 1 그 다음에 얘 만나서 뭐가 됩니까? 0이 되죠. 그래서 얘도 교점의 개수는 1개다. 그래서 모든 A의 성분들은 이렇게 행렬 A가 구성이 될 거고 얘네 합을 구하라고 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7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 5번이라고 선택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11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와우, 부등식 문제 나왔어요. 근데 뭐예요? 절대값이 있는 부등식이죠. 절대값을 봤더니 2개가 있네요. 그럼 이 문제는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우리 그래프로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자, 그럼 요거를 일단 식부터 좀 정리를 해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3x 플러스 6 절대값 쉬운 거에서 넘어오니까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절대값 얘가 어떻더라? 2보다 작거나 같더라. 얘를 만족시키는 정수 x의 개수를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얘를 가지고 뭐 할 거예요? 그래프를 그린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면 이제 뭐부터 찾아라? 기준점부터 찾아라. 과연 어디서 얘가 0이 되고 얘는 어디서 0이 되는가? 얘는 어디서 0이 됩니까? 얘는 마이너스 2겠죠. 그쵸? 얘는 어디서 0이 돼요? 얘는 2에서 0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기준선에서 왼쪽에 있으면 얘는 음수, 그쵸? 오른쪽에 있으면 양수. 얘도 2라는 기준점에서 왼쪽에 있으면 음수, 오른쪽에 있으면 양수가 되는 그런 지금 우리는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거든요. 그럼 먼저 기준점부터 잡아야겠죠. 그쵸? 그래서 마이너스 2와 2를 잡을 건데 마이너스 2, 2를 여기다 잡겠습니다.
자, 여기를 마이너스 2, 여기를 2라고 일단 기준선을 잡겠습니다. 그럼 우리 마이너스 2보다 왼쪽에 있으면 당연히 더 두 절대값식은 다 뭐가 될까요? 안에 있는 식은 음수가 되죠. 그래서 음수 됩니다. 여기는 무조건 음수예요. 자, 그 다음에 이 사이에 있으면 왼쪽 식은 이제 마이너스 2보다 커지니까 얘는 플러스가 될 거고 오른쪽 식은 아직도 마이너스. 2보다 커지면 둘 다 어떻게 됩니까? 플러스 되는 이런 범위가 생기겠죠. 그럼 마이너스면 부호가 어떻게 돼요? 바뀌어서 나오죠. 자,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6이 될 거고 어차피 얘 바뀌어 나오면 부호를 바꾸려고 했더니 앞에 뭐가 있어? 바꾸지 말라고 또 마이너스가 있잖아. 그러니까 그냥 이 안에 있는 부호가 어떻게 된다? 그대로 나올 겁니다. 그래서 플러스 x 마이너스 2가 되더라. 그럼 우리는 이 식을 함수식으로 바꿀 수가 있죠. 그래서 y는 마이너스 2x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8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를 볼게요. 얘는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구간이니까 앞쪽 거는 그대로 나와요. 3x 플러스 6으로 나오고요. 뒤에 건 어때요? 아직까지도 음수니까 얘랑 똑같이 나오겠죠? 그래서 얘는 플러스 x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이렇게. 그럼 얘는 함수가 어떻게 써지냐? 얘는 4x 플러스 4 이렇게 써지더라. 맞나요? 자, 그 다음에 여기로 가겠습니다. 3x 플러스 6. 그 다음에 마이너스 이제 그대로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앞에 마이너스 붙어 있잖아. 바뀌죠. 마이너스 x 플러스 2로 바뀌어요. 그럼 얘는 함수식이 어떻게 써지냐면 2x 플러스 8로 써지게 됩니다. 맞나요? 자, 그러면 이제 얘들 우리가 그래프로 그려야 되는데 어떤 그래프가 그려지냐면 여기서는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8이니까 그죠? 아래로 내려가는 뭐 이런 그래프가 그려질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이제 여기를 아직 우리가 마이너스 2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마이너스 2 이렇게 돼봤을 때 여기 플러스 2. 자, 그리고 요 사이에서는 4x 플러스 4가 되니까 급격히 막 기울기가 올라가겠죠? 이런 식으로. 그쵸? 올라가겠죠. 두 배만큼. 그러다가 여기서는 또 기울기가 조금 덜 경사지지만 2x 플러스 8 뭐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질 겁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각각 이 점에서의 함수값이 얼마인지를 찾아서 이 y는 2라는 선을 그어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얘는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여기다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얘는 0이 될 거고 얘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의 절대값인데 마이너스가 붙어있으니까 요 함수값은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4가 되더라 이 얘기고요. 이번에 여기 플러스 2일 때 값이 얼마가 되냐면 여긴 0이 되고 얘 10이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의 함수값은 얼마다? 얘는 10이다 라는 걸 찾아요. 근데 우리는 여기까지 갈 필요가 없어요, 사실. 그쵸? 뭐부터 뭐라고 찾았냐면 2보다 작거나 같은 데 찾으라고 했으니까 2는 어쯤 되겠습니까? 여기쯤 되겠죠. 마이너스 4 한 2쯤 되지 않을까요? 이쯤? 그쵸? 한 2.2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그럼 우리는 뭘 구하냐면 이 2라는 선보다 작은 데는 어디예요? 여기잖아요, 여기. 그러니까 여기를 구하라는 거예요, x의 범위를. 여기. 그럼 우리는 이 값과 이 값의 x 값만 찾아내면 되겠죠. 자, 요 값을 찾고 싶으면 어떻게 찾으면 되냐면 얘는 지금 얘랑 만나는 x값이잖아요. 이 함수값과 이 2라는 선과 요 그래프가. 그러니까 이 그래프에다가 y값 2를 대입하면 되겠죠. 그래서 요 식에다가 y값 2를 대입하면 2는 4x 플러스 4가 될 거고 그러면 4x는 얼마가 됩니까? 마이너스 2가 되니까 x는 마이너스 2분의 1이더라. 아,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 돼요. 요 구간에 x값이. 자, 여기도 찾아볼까요? 여기는 과연 뭐가 되는지. 여기도 2가 돼야 되죠? 얘는 이 함수 그래프를 지나니까 y 대신에 2를 집어넣으면 요런 식이 될 거고 마이너스 2x는 뭐가 돼요? 이항하면 10이 될 거고 그래서 x는 마이너스 5니까 아, 이때의 x값이 마이너스 5구나. 자, 이렇게 정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결국 x는 어디 사이에 있어야 되냐면 x는 마이너스 2분의 1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하고요. 마이너스 5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한다. 자,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정수 뭐 있을까요? 마이너스 5,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그래서 전체로 몇 개다? 5개다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답 그래서 몇 번이 돼요? 3번이 답이 되겠네요. 그리고 계속 이어서 12번 문제로 가볼게요. 자, 12번 문제 굉장히 지금 우리가 문제가 길다 보니까 좀 작아 보이죠? 잘 안 보이는 분들은 확대하셔서 보셔야 됩니다. 행렬 문제가 나왔는데요.
지금 어떤 걸 행렬로 잡고 있냐면 요 녀석들과 얘를 지금 행렬로 잡고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요렇게 여기 있습니다. 자, 그래서 두 개를 곱한 것이 뭐가 되냐면 곱한 게 A, B, C, D가 된다는 지금 하고 있어요. 문제에서 이렇게. 자, 근데 그럼 여기에 있는 첫 번째 요 행렬과 요 행렬이 어떤 뜻인지 알아야 되거든요. 곱한 게 뭐가 되는지. 자, 그럼 얘는 지금 가라는 A11은 가의 판매 가격, A12는 나의 판매 가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얘랑 이렇게 곱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럼 B11은 뭐냐면 B는 가의 1월달 뭐라고 했냐면 얘를 판매량이라고 했어요. 얘 판매량입니다. 문제에도 잘 안 적혀 있어. 사실 글자로만 돼 있어서. 표 2는 1, 2월의 판매량을 나타낸 것이고 표 1은 가나의 판매 가격과 판매 비용을 나타낸 것이다. 자, 그러면 이렇게 곱해지면 뭡니까? 가와 나의 1월달, 여기는 1월달이에요. 1월이라고 써 있거든요. 1월달 판매가와 생산 비용을 나타낸 것이 되겠죠. 뭐가요? 이 A가요. 그래서 일단 써볼까? 얘는 지금 그래 써봅시다. A는 뭐냐면 1, 2월달 가나의 와우, 얘가 뭐가 되냐면요, 얘는 지금 판매 가격 곱하기 판매량이에요. 그러니까 얘 뭐라고 돼야지? 판매가가 되겠네. 그쵸? 판매가. A는 판매가가 될 겁니다. 가와 나의 1, 2월 판매가가 될 거예요. 이해하시죠? 왜냐면 판매 한 대당 얼마인데 한 대당 가격인데 그 판매량이 나왔으니까 곱한 거야. 자, B는 뭐냐면 2월 달께 되겠죠. 아, 잠깐만. 오, A가 1, 2월이 아니라 1월이 되겠네요. 1월 달. 여기 1월 달이랑 곱한 거니까 얘가 1월에 가와 나 두 샌드위치에 맞나요? 샌드위치에 판매가가 될 거고요. 이 B는 뭐가 되냐면 B는 2월이 되겠네요. 2월에 가 두 종류 가나의 판매가. 이해되셔야 됩니다. 자, 그럼 C는 뭐가 될까? C는 이번에는 가나의 생산 비용의 판매량을 곱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C는 뭐가 된다? 얘는 엄청 1월에 가나의 두 샌드위치에 생산 비용? 생산비라고 하면 되나요? 생산 비용이 되겠습니다. 생산 비용. D도 뭐예요? 마찬가지로 2월에 생산비가 되겠네요. 자, 이렇게 정리해 두시는 거 매우 중요해요. 그래야 헷갈리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뭘 곱했냐면 1, 2를 곱했네요. 그렇죠? 여기다가 지금 1, 2이 이렇게 곱해져 있거든. 이게 뭐다? 이게 P와 Q래요. 이게 P와 Q라고 했어. 자, 그럼 P는 뭐가 되는 걸까? 지금 1월의 판매가와 2월의 판매가를 1씩 1씩 더한다라는 거는 그냥 얘네들을 더하겠다는 얘기잖아요. P는. 그쵸? 자, 1월의 판매가와 2월의 판매가를 더했으니까 그냥 P는 뭐가 됩니까? 그냥 전체 판매가가 되겠네요. 1, 2월 전체 판매가. 그쵸? 전체 1, 2월 두 샌드위치 전체의 판매가가 되는 겁니다. 자, Q는 뭐가 되냐면 생산 비용에다가 1씩 1씩 곱한 다음에 더했으니까 둘 다 그냥 둘이 더한 거거든, 이 두 개를. 얘는 뭐가 됩니까? 1, 2월 얘는 당연히 전체 생산비가 되겠지.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여기 조건이 나오는데 RS라는 게 있어요. 지금 여기에다가 얘 행렬 B라고 할게요. 이 행렬 B에다가 1, 2를 곱한 게 RS라는, 잘 안 보이겠지만 RS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행렬 두 번째 거 이렇게 돼 있는 녀석 이렇게 있거든요. 여기에다가 1, 2를 곱한 게 뭐라고 했냐면 R이랑 S라고 했어요. 그럼 R은 뭐가 되냐면 지금 얘는 결국 판매량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판매량 1월 판매량과 그러니까 가 샌드위치의 1월 판매량과 2월 판매량을 각각 더한 거죠. 그러니까 R은 뭐다?
가 샌드위치 판매가가 아니지, 판매량이 되겠네. 그쵸? 그 다음에 S는 뭐가 돼요? 얘는 나의 판매량. 이렇게 된다라는 거. 여기까지가 우리가 문제를 지금 뜻을 파악을 했습니다. 여기까지. 자, 하나 더 줬어요. 이거 우리 중학교 때부터 했던 거라서 너무 잘할 테지만, 여러분 순이익, 즉 이익금을 구하는 방법은 뭡니까? 판매한 가격에서 원가, 그러니까 생산하는 데 들었던 생산 비용을 빼주면 되겠죠. 원가를. 자, 그 얘기 해주고 있고요. 자, 그럼 기역, 니은, 디귿에서 옳은 곳을 고르라고 했거든요. 요 이제 P, Q, R, S 가지고 기역, 니은, 디귿에서 옳은 거를 구할 건데, 자, 기역은 뭐라고 써져 있냐면 1월과 2월에 두 종류 샌드위치의 총 판매량은 R과 S를 더한 거라고 했습니다. 어떤가요? R이 가의 총 판매량이죠. 그래서 이거 썼어야 되겠다. S는 나의 총 판매량이니까 어떻습니까? 얘네 둘이 더한 게 두 샌드위치의 가나의 총 판매량이다. 맞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일단 기역은 오케이, 맞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RS가 안 쓰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지울게요, 일단. 식을 또 써야 되기 때문에. 자, 니은 보겠습니다. 니은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1, 2월에 두 종류 샌드위치를 판매해서 얻은 총 순이익, 얘 쓰겠다는 거거든요. 순이익은 P-Q라고 했습니다. 순이익은 뭐라고 했냐면 순이익은 판매가에서 생산비를 뺀 거죠. 판매가에서 생산비를 뺀 게 뭐라고요? 순이익이죠. 그러니까 P-Q 맞나요? 맞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니은도 맞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정답은 3번 아니면 지금 5번인데 결국 디귿까지 우리 확인을 해야 되겠네. 디귿까지. 자, 1, 2월에 두 종류 샌드위치의 생산 비용을 30% 절감했대요. 생산비가 어디 있습니까? 생산비. 여기 있죠? Q. Q에다가 30%를 절감했다라는 거는 100분의 70을 곱해줬다는 얘기야, 이거 지금. 이게 전체 생산 비용을 30% 절감한 겁니다. 이렇게 나온다고요. 이해되시죠? 그럼 얘는 뭐가 돼요? 0.7Q가 되겠네. 여기까지. 자, 근데 문제에서 또 어떤 힌트, 처음에 뭐라고 줬냐면요. 생산 비용을 30% 절감하면 판매 가격은 10% 할인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치? 생산 비용이 떨어지니까 당연히 가격도 떨어져야 되겠죠. 판매가를 떨어뜨린답니다. 얼만큼? 10%. 그럼 마찬가지로 얘도 10%를 인하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인하해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판매가를. 그러니까 얘도 10%를 인하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겠죠. P에다가 100분의 90을 곱한 게 되겠죠. 그죠? 10% 할인했으니까 90% 가격은 받아야 되잖아. 그래서 얘는 뭐라고 쓸 수 있어요? 0.9P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10% 인하된 판매가, 30% 인하된 생산비를 이렇게 표현한다는 얘기입니다. 9 아니고 P, Q야, Q. 헷갈리면 안 돼. 다른 색깔로 써. Q. 이거 P. 이렇게. 자, 그러면 디귿 볼게요. 생산 비용을 30% 절감했다. 그럼 판매가는 10% 절감됐을 것이고. 그럼 그랬을 때 순이익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하면 됩니까? 판매가에서 생산비를 빼주면 되죠. 이렇게 바뀐 판매가와 생산비 빼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최종적으로 판매가는 10% 줄었으니까 0.9P가 될 거고, 거기서 생산비용 0.7Q를 빼면 순이익이 나오겠죠. 맞나 볼까요? 0.9P 0.7Q다. 어떻습니까? 맞잖아요. 그래서 디귿도 맞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거든요. 정답 5번이 그래서 되는 겁니다. 네, 그럼 이번엔 13번 문제로 가볼게요. 13번 문제는 조합 문제가 나왔죠. 조합 문제, 컨비네이션 문제가 나왔는데 2n 플러스 1c 2n 마이너스 2가 35일 때 자연수 n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딱 보자마자 당황하실 거야 분명히. 이거 어디까지 가는 거야? 그럼 몇 개야? 아, 3개구나 라는 거 바로 보이지 않나요?
자, 2n 플러스 1에서 얘까지 차이가 얼마입니까, 지금? 우리는 보통 예를 들어 이렇게 이거 있잖아요. NCR과 NCN-R과 같다라는 거 정도 여러분 기억하시죠? 쉽게 얘기해서 이런 거 있잖아. OC3과 얘에서 얘 뺀 거, OC2랑 같다는 거. 이거 정도는 여러분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거를 활용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2n 플러스 1C, 2n 마이너스 2와 2n 플러스 1, 얘에서 얘 뺀 거 얼마입니까? 3이 되겠죠. 그거랑 같다고 했으니까 얘는 결국 뭐가 되냐면요, 여러분. 얘는 2n 플러스 1C 3이 되는 거예요. 얘에서 얘 뺀 게 3이니까. 자, 이게 바로 뭐가 된다? 35가 된다. 이걸 만족시키는 n값을 찾아라 이거거든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얘는요, 뭐 해봅시다. 2n 플러스 1 곱하기 2n 곱하기 2n 마이너스 1 이렇게 세 자연수가 세 자연수래. 세수가 쪼로록 써질 거고 여기다가 원래는 3 팩토리얼 나눠야 되니까 6을 나눌 거 아닙니까? 이게 35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이거 두 개 곱하면 뭐가 돼? 35 곱하기 6 하면 210 되나요? 그렇죠. 210이 됩니다. 그러면 얘는 결국 2n 플러스 1, 2n 마이너스 1은 뭔가요? 연속하는 세 자연수 아니야, 얘네가 그냥. 그치? 연속하는 세 수를 곱해서 210이 나오게 하는 거 뭐 있습니까? 이 정도는 여러분 좀 빨리빨리 돌아가야 돼. 자, 7 곱하기 6 곱하기 5를 하면요. 어떻게 돼요? 6, 5, 30이죠? 30에 7 곱하면 210이 되지 않습니까? 그쵸? 그래서 우리는 세 연속하는 자연수가 7, 6, 5라는 거를 찾게 된 거야. 그럼 우리가 구하려는 건 n값 요거니까 그냥 2n이 얼마더라? 2n이 6이더라. 그래서 n은 뭐가 되더라? 3이더라 라고 생각보다 훨씬 더 간편하게 또 빠르게 쉽게 문제의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정답 몇 번이죠? 1번이라고 체크하시면 되겠네요. 다음 14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14번 문제는 이거 많이 했던 문제예요. 원 위에 점이 12개가 있대요. 이 중에 3개를 선택해서 삼각형을 만들 건데 문제는 이등변 삼각형이 되는 경우를 m이라고 하고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되는 경우를 n이라고 했을 때 m과 n을 빼봐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삼각형을 여기서 삼각형을 만들었을 때 그 삼각형이 이등변 삼각형이 되는 경우와 그 삼각형이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되는 경우를 찾아야 되는데요. 얘는 먼저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등변 삼각형을 두 가지로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아. 얘는요, 정말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뭐가 있어요? 두 변이 같고 한 변이 다른 녀석이 있죠. 그쵸? 그냥 걔를 그냥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합시다. 또 하나 뭐 있냐면 이등변 삼각형에는 정삼각형이 있어요. 이 두 가지를 좀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직각 이등변 삼각형의 특징은 뭡니까? 얘는요, 우리 원주각 배웠으니까 알 거 아니야. 이렇게 지름이 있잖아? 그러면 얘에서 사실 이렇게 원주각 그리면 90도긴 한데 우리는 직각 이등변, 두 변이 같아야 되니까 그 가운데에 여기다가 이렇게 선을 그려줘야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된다는 거. 요 특징입니다. 요거 가지고 가볼게요. 먼저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되는 거 몇 개 있을까? 그린 김에 해보자. 요런 거 몇 개 있겠습니까? 지금 얘가 딱 중앙하는 여기가 꼭지점이 될 거 아닙니까? 그쵸? 90도인 각 여기. 얘가 될 수 있는 경우가 몇 개 있을까? 하나, 둘, 총 몇 개? 12개가 있겠죠. 그래서 직각 이등변 삼각형은요, 12개가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n이 얼마라는 걸 알 수 있어? n이 12라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등변 삼각형 되는 걸 찾아야 되는데 이게 이제 핵심이거든요. 얘는 어떻게 찾냐면 먼저 이등변 삼각형만 딱 되는 거, 순수하게. 그러니까 세 변의 길이가 다른 거. 걔는 어떻게 찾을 수 있냐면요. 걔도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보자고, 얘부터. 그럼 이렇게 그릴 수 있어. 이등변 삼각형 되나요? 되죠. 얘는 되죠. 얘도 이등변 삼각형이 돼요. 맞나요?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하시면 어쨌든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자, 근데 문제는 얘입니다. 이렇게 그리면 얘는 뭐가 되냐면
정삼각형이 돼요. 근데 우리는 지금 그거 빼고서 얘만 구하는 거거든. 하나 더 그려보자. 얘도 되죠? 이렇게 이디면삼각형이. 무슨 트리 같다, 그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한 점에서 정삼각형을 뺀 찐 이디면삼각형은 몇 개 있냐? 하나, 둘, 셋, 네 개 나온다는 얘기죠. 맞나요? 한 점에 네 개다. 근데 우리 몇 개 점이 있어? 12개 점. 그러니까 몇 개 있습니까? 48개가 있다는 얘기지. 48개가. 이해되나요? 자, 근데 여기서 우리는 정삼각형을 찾아야 됩니다. 얘도 이등변삼각형이니까. 근데 얘를 따로 빼놓은 이유는 사실 그냥 이등변삼각형은, 그러니까 세 변의 길이가 다른 이등변삼각형은 겹치는 게 없어요, 점마다. 근데 정삼각형은 겹치는 게 있기 때문에 따로 구하는 겁니다. 자, 얘 보세요. 이렇게 정삼각형 그리면 얘는 A10이라는 점에서도 만드는 점이지만 이등변삼각형이지만 A4에서도 만드는 이등변삼각형이고 A8에서도 만드는 이등변삼각형이 정삼각형이기 때문에 얘는 세 개씩이면 어떻게 해요? 반복이 되죠. 그러니까 중복이 되죠. 삼각형, 정삼각형 하나에 세 개의 점들이 항상 중복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일단 점이 12개가 있으니까 그냥 기본적으로 그냥 편하게 생각하면 12개의 정삼각형을 만들 수 있다 생각을 할 테죠. 근데 몇 개씩 중복된다고요? 3개씩 중복되고 있다고요. 그럼 정삼각형의 경우수는 몇 개가 된다는 얘기입니까? 4개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얘 몇 개? 4개의 경우. 그래서 이등변삼각형을 만들 수 있는 총 가지수가 몇 개가 되냐면 52개가 되는 거고, 아까 구한 직각 이등변삼각형의 개수는 12개가 되는 거라서 m에서 n을 빼면 값은 뭐가 됩니까? 40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이 2번이라고 우리 체크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번에 15번 문제로 가볼게요. 자, 15번 문제는 2차 부등식 문제가 남았는데요. 이 2차 부등식의 지금 a, b 값을 찾아야 될 것 같은데 이 2차 부등식의 해가 얘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2차 부등식의 해를 줬다라고 하면 그냥 우리 얘를 뭐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 2차 방정식의 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얘를 뭘로 하면 되냐면 근각계수의 관계를 이용해서 풀면 되거든요. 자, 근을 마이너스 4와 지금 2분의 1이라고 우리가 한 거예요. 그러면 근각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a분의 8은 뭐가 됩니까? 두근의 곱이 되겠죠. 그럼 두 개 곱해봐. 마이너스 2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럼 a가 얼마가 된다는 얘기? 마이너스 4가 된다라는 걸 찾을 수 있습니다. 좋아요. 자, 그 다음 b로 갈게요. a분의, 근데 a가 얼마야? 마이너스 4잖아. 마이너스 4분의 마이너스 b. 즉 그냥 4분의 b겠지. 예. 얘가 뭐더라? 두근의 합입니다. 두근의 합이 얼마일까요 지금? 마이너스 2분의 7이 되나요? 이렇게 되겠죠. 7. 그럼 b가 뭐가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14가 되겠지. 그래서 우리는 a, b 값 두 개를 찾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얼마다? a가 마이너스 4인가요? 마이너스 4. b가 마이너스 14라는 거를 찾을 수 있게 됩니다. 자, 이거 가지고 그럼 밑에 있는 부등식 풀래요. 대입하면 되겠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4니까 얘는 10x제곱이 될 거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4x제곱 x 마이너스 14 이렇게 될 겁니다. 얘가 0보다 작대요. 이거 그러면 이제 약분해주면 5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7이 0보다 작더라. 이거 인수분해 가능하거든요. 1, 5, 1, 7 써주면 돼요. 그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붙여주면 되니까 얘는 x 플러스 1 곱하기 5x 마이너스 7이 0보다 작거나 같다. 따라서 x는요 5분의 7보다 작거나 같고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을 겁니다. 이렇게 식이 나올 거예요. 최종적으로 답이. 근데 이게 뭐래요? 얘가 p고요. 얘가 뭐다? q랍니다. 그쵸? 근데 여기에다가 뭘 곱하래요? 얘랑 얘랑 곱하고 5까지 곱하래요. 그럼 얘 날리겠다는 얘기거든, 따시상. 그럼 뭐만 됩니까? 마이너스 7이 되겠죠. 정답 4번이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16번 문제로 가볼게요. 자, 이 문제는 행렬 문제 같아 보이지만 사실상은 뭘 가정하고 있냐면 경우의 수 문제를 가정하고 있는 행렬 문제입니다. 자, 이렇게 행렬 A가 이렇게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행렬 얘를 제곱했을 때 모든 성분의 합이 5랍니다. 야, 이거 직접 세봐야 되는 느낌이 막 무심 풍기죠? 그럼 일단 A 제곱부터 구해놔야지. 자, A 제곱은
AB 마이너스 BC 이렇게 있을 거고 제곱하니까 AB 마이너스 BC. 자, 요거 더 곱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A제곱 예 마이너스 B제곱 될 거죠. 그 다음에 여기는 AB 플러스 BC가 돼요. 여기 볼게요. 여기는 바뀌게 다 지워지겠구나.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가 될 거고 여기는 마이너스 B제곱 맞나요? 그 다음에 플러스 C제곱이 되겠죠. 이렇게. 이게 A제곱이에요. 얘네들의 합이 5랍니다. 그럼 다 더해보자. 얘 날라가겠다. 그러면 얘는 A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2B제곱이 5구나.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럼 넘겨볼게요. 그러면 A제곱 플러스 C제곱은 2B제곱 플러스 5라는 거를 여러분 관계를 찾았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A, B, C가 마이너스 2 이상 3 이하의 다른 수라고 했어요. 근데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게 그럼 제곱되고 있으니까 일단 얘는 다 양수가 되겠네? 라는 걸 찾을 수 있겠지. 자,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지금 얘가 뭐예요? 얘는 무조건 짝수거든요? 2B제곱은. 그죠? 얘가 뭐 홀수가 되든 짝수가 되든 어쨌든 2를 짝 곱해주면 짝수라고. 근데 짝수에다가 홀수가 더해졌죠. 그럼 이 수는 뭐가 돼야 되냐면 얘는 홀수라는 얘기입니다. 더했을 때. 그럼 얘도 결국 홀수가 돼야 된다는 얘기인데 우리가 홀수가 되려면 짝수와 홀수가 더해져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얘가 뭐라고 할까? 얘가 짝수인 수라고 하면 얘는 홀수가 돼야 돼요. 근데 기본적으로 제곱을 했을 때 짝수가 되는 거는 짝수의 제곱이 짝수고 홀수의 제곱은 홀수가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올 수 있는 수 짝수, 홀수. 반대로 얘가 홀수가 되면 얘가 짝수가 와야 된다. 요런 거 생각하면서 경우의 수 세보겠습니다. 자, A, B, C가 될 수 있는 거. A, C, B가 될 수 있는 게 뭐가 있나 봅시다. 자, A가 일단 마이너스 2부터 시작해 보자고요. 그죠? 마이너스 2. 그러면은 얘가 올 수 있는 건 무조건 홀수잖아. 그럼 올 수 있는 게 마이너스 1이 있고요. 그 다음에 1도 있겠죠. 1, 3까지 되겠네. 이렇게. 그죠? 그럼 여기 때 B 값이 뭐가 오나 보자. 달라져야 된다 했으니까. 그럼 얘는 2, 4, 5니까 5, 얘가 0이 되면 되겠네요. 그죠? 이미 5가 있으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0이네. 다 다르죠? 이번엔 2와 3입니다. 제곱하면 13이 되죠. 얘가 13이 되려면 얘가 뭐가 돼야 된다? 8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B제곱이 4가 돼야 되죠? 그러니까 올 수 있는 게 마이너스 2와 플러스 2가 있는데 얘는 지금 마이너스 1을 이미 A가 갖고 있으니까 2만 오겠죠. 그쵸? 그래서 요렇게 0, 2가 써집니다. 세 가지가 일단 세우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마이너스 1로 가보자. 홀수로. 그럼 얘 뭐가 돼야 돼? 짝수가 나와야 돼. 짝수가 나와야 수 있는 게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0 되고요. 그 다음에 2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때 과연 B는 뭐가 나와야 될까? 얘 마찬가지죠. 얘랑 상관없죠. 똑같잖아. 순서만 바꾼 거 아닙니까? 근데 얘가 좀 문제예요. 얘가 나오면 더했을 때 1이 나와야 되거든. 근데 그럴 수가 있나 이거? 1이 될 수 있나? 얘가 음수가 나와야 되는데 안 되지. 그래서 얘는 뺍니다. 그래서 얘 2. 마찬가지죠. 0 이렇게. 좋아. 나오네. 자, 이번에는 뭘로 가요? 0일 때. 그럼 여러분 뭘 할 수 있어? 우리가 A나 C나 0이 나오면 이거 만족한다? 안 된다. 그래서 0은 안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1 나오면 바뀌면 되거든. 사실 여기서. 그럼 1 나오면 얘가 뭐 나오면 되냐면 짝수 중에 마이너스 2, 2 이렇게 나오면 돼요. 0 나오면 안 되니까. 그럼 여기서 가능한 게 또 여기 0이고 얘도 뭐 된다? 0이다. 재밌네. 이렇게 된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뭘로 가볼까요? 2로 가볼까요? 2로 가면 이 홀수 나와야 되니까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1, 3이 있는데 이렇게. 그죠? 얘 뭐가 됩니까? 얘도 0이 될 거고 얘도 0이 되면 되네. 얘도 뭐가 되면 돼요? 얘도 원래는 여기 0이죠. 그쵸? 원래는 13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2가 가능한데 여기 2가 있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2만 가능하더라. 와우. 여기도 나오죠? 지금 몇 개가 나오는 거냐? 3개가 나오네. 3개가. 이렇게. 좋았어.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3일 때. 3이면 될 수 있는 게 짝수가 마이너스 2, 0 안 될 거고 2 두 가지가 있어요. 그때 뭐가 되면 돼요? 여기가 2가 되면 되고 이때는 마이너스 2가 되면 되더라. 다 샜네요. 몇 개 있습니까? 자, 이거 3가지 있고요. 2가지, 5가지, 7가지, 3가지, 10가지, 2가지, 12가지. 정답
힘들었지만 3번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엔 17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17번 문제는 행렬 문제를 가장한, 이거 뭐야 거의 뭐 오메가 문제가 나왔어요. 계속 결합되어 있죠. 여러분 일단 오메가 문제가 나왔거든요. 지금 오메가 세제곱 마이너스 1이 0이다. 그럼 일단 기본적으로 이거 적어놓으라고 했죠. 일단 적어놓겠습니다. 자, 오메가 세제곱이 얼마다? 1이다. 그럼 마찬가지로 오메가 바 세제곱에 얘도 1이다 라는 거 구하셔야 되고, 얘는 지금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이 0인 거고, 오메가 바 제곱 플러스 오메가 바 플러스 1도 0이 된다. 하나지만 좀 더 해볼까? 아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이것만 하시면 돼요, 우리 여러분. 이따가 여기 오메가 제곱, 여기 제곱이 나오기 때문에 얘만 좀 변형시키고 해보자. 얘는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1이다. 요 정도만 적어놓고 문제를 풀어놓겠습니다. 자, 여기 계속해서 지금 A에 대한 거듭 제곱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저는 이걸 K-리미터 정리를 이용해서 좀 풀어볼게요. 얘 가지고. 자, 그럼 어떤 식이 나오느냐? A 제곱, 그 다음에 두 개 곱한 게 뭐가 될까요? 더한 거 뭐가 될까요? 사실상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0이 돼서 A가 사라져요. 그럼 이제 2가 나오면 텐데, 2는 이거 두 개 곱하고 이거 두 개 곱한 거 빼면 되는데 얘가 0이니까 얘랑 곱한 것만 쓰겠습니다. 그럼 플러스 이렇게 되거든요. 오메가 곱한 거니까 세제곱 플러스 오메가 제곱 이렇게 된다고. 예, 요렇게 써지겠죠. 근데 주목해야 될 게 오메가 세제곱이 우리가 뭡니까? 1이잖아요. 그럼 1 플러스 오메가 제곱이야. 그럼 뭡니까? 1 플러스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가 되겠지. 그래서 얘가 뭐가 됩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오메가 2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렇게 얘가 0이더라. 그래서 우리는 아주 엄청난 걸 알게 되는 게죠. 엄청난 거 뭡니까? 따라서 A제곱은 오메가 2가 단위 행렬 2가 되더라. 엄청난 걸 찾아낸 겁니다. 이게 핵심이 될 거예요. 이제 앞으로 이 문제를 푸는데. 자, 그러면 이제 계속 우리가 규칙을 좀 찾아야 되니까 주기를 찾아야 되거든. 그러니까 A가 2가 되는 단위 행렬이 되는 그걸 찾아야 되거든요. 계속 가볼게요. 자, 그러면 A 세제곱은 뭐가 되냐면 A 세제곱은 얘에다가 A를 곱한 거잖아요. 그럼 뭐가 될까? 오메가 A가 되겠죠. 그쵸? 그 다음에 A 4제곱은 뭐가 될까? A 4제곱은 여기다가 또 A를 곱한 거잖아요. 그러면 오메가 A 제곱인데 A 제곱이 뭐라고 했냐면 얘라고 했거든. 그러니까 얘는 결국 뭐가 돼? 오메가 제곱 2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A 5제곱은 뭐가 될까요? 오메가 제곱 A 이렇게 될 거고. 그 사실상 여기서 끝나긴 했어요, 여러분. 뭐냐면 A 6제곱은요. A 6제곱은 그냥 이거 제곱하면 되거든요. 맞나요? 그러면 오메가 제곱 A 6제곱 해보자. A 제곱이에요. 근데 A 제곱이 뭐냐면 얘란 말이야. 그러니까 얘는 결국 뭐가 되냐면 오메가 2가 돼서 오메가 세제곱 2가 됩니다. 그 오메가 세제곱은 뭐였어요? 1이었죠. 그러니까 그냥 A 6제곱이 뭐가 되는 거예요? 2가 된다라는 걸 찾아서 얘가 6개씩 주기가 이루어지고 있구나라는 걸 찾을 수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거예요. 자, 6개씩 반복되고 있다. 이거입니다. 지금 이 얘기가.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6개씩 한번 묶어서 볼게요. 그러면 2에서부터 어디까지 보면 되냐면 A 플러스 A제곱 플러스 A 세제곱 플러스 A 4제곱 플러스 A 5제곱까지만 보면 돼. 6개거든. 그럼 A는 뭐 됐고 A제곱이 뭐였냐면 얘였잖아요. 그죠? A 세제곱은 뭐였어요? 얘잖아. A 4제곱은 뭐였어요? 뭔가 규칙이 보이거든요. A 5제곱은 얘였습니다. 어떤 규칙이냐면 2와 A로 묶을 수 있다는 얘기인데 일단 얘를 A로 묶잖아? 그럼 여기는 1이 되고요. 얘는 W래. 오메가 되고요. 여기는 오메가 제곱이 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2로 묶잖아요? 2로 묶으면 마찬가지로 1이 되고요. 여기 뭐가 됩니까? 오메가가 되고요. 여기 뭐가 되냐면 오메가 제곱이 나와요. 이렇게. 지금 2부터 A 5제곱까지 더한 값이 얘란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뭐였어? 0 아니야? 얘도 뭐야? 0이잖아요. 결국 이게 몇이다? 0이다. 사라진다.
그러니까 얘는 6개씩 더했을 때 2부터 a 5제곱씩 꾸준히 이렇게 6주기씩 더했을 때 그 값이 뭐가 되더라? 0이 되더라 라는 거 확인하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그래서 얘는 이 문제는 결국 얘까지 더한 값 중에 6개씩 묶으면 다 0으로 되어 사라지니까 6개로 얘를 나누고 나머지가 몇 개니를 확인한다 그 문제예요. 복소수랑 굉장히 비슷하죠. 그쵸? I 구하는 문제. 근데 얘는 잘 보세요. 지금 A 2025라고 해서 여러분 글씨 써야 되는 게 6을 여기 2025에다 나누면 안 되고요. 얘는 지금 2025제곱에 A에 2까지, 즉 A의 0제곱까지 지금 간 거예요. 그러니까 총 몇 개냐면 2026개가 돼야 된다는 얘기야. 자, 그러면 2026개를 6으로 나누는 거고 6, 3, 18 22, 6, 3, 18 얘 46, 6, 7에 42 그러니까 나머지가 4 4개가 남겠구나. 뭐만 4개? 여기 이렇게 4개가 남겠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어디까지예요? 여기까지였죠 아까. 여기까지. 여기까지겠지. 여기까지. 더한 거 뭐겠습니까 이거? 더하면 얘는 결국에는 2로 묶으면 2a w를 묶었을 때 2 플러스 a 플러스 w 오메가 자꾸 w래. 오메가로 묶으면 이렇게 된다고요. 그럼 여기는 결국 a 플러스 2로 묶이고 그 다음에 뭐가 곱해지는 겁니까? 거기다가 오메가 플러스 1이 곱해진다는 얘기 아니야? 이렇게. 그쵸? 그럼 이거 성분의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결국 얘 성분의 합 나온 것 중에 얘를 곱해주면 된다는 얘기야 그냥. 그러니까 A랑 E랑 성분의 합 더해봐. 몇일까요? A가 얘고요. 그 다음에 2가 성분의 합이 다 해봐야 2잖아 2.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되냐면 오메가 제곱 플러스 2오메가 플러스 1인데 2의 성분의 단위 그 성분 합이 2니까 플러스 3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그 여기다가 오메가 플러스 1을 곱하겠다 이 얘기가 됩니다. 자, 근데 여러분 주목해야 될 게 지금 오메가 제곱이 나왔거든요. 얘 뭐예요? 얘잖아요. 아까 적어놨잖아. 그러니까 얘를 이제 바꿔줘 얘로. 요렇게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그럼 이거 정리하면 뭐가 나올까? 얘는 오메가 플러스 2가 나오겠지? 그쵸? 그 다음에 여기다가 오메가 플러스 1을 곱하겠다 이 얘기거든. 그럼 이거 뭐가 나옵니까? 오메가 제곱 플러스 3오메가 그 다음에 플러스 2가 나올 건데 아까 여러분 오메가 제곱 또 뭐야? 또 바꿔줘.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1로 바꾸면 얘는 최종적으로 뭐가 되냐면 2오메가 플러스 1이 되더라. 이게 그 최종 답이 나오게 됩니다. 몇 번에 있을까요? 5번에 있네요. 이해하시죠? 정답 5번이 되는 겁니다. 네, 18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연립부등식 문제가 나왔는데요. 두 연립부등식을 풀었을 때 x가 존재하지 않아야 한대요. 겹치는 부분이 없어야 된다 이 얘기죠. 그래서 정수 a 값을 구하라고 얘네들의 합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얘는 딱 봤을 때 인수분해가 어떻게 얘는 뭐 다 됐죠. 얘는 x가 4 아니면 a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쵸? 얘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x가 마이너스 2a 혹은 마이너스 2a 플러스 16이라는 걸 찾네. 그죠? 이렇게. 그러면 우리는 얘를 일단 범위를 어떻게 구할까요? a랑 4로 놓고 a가 4보다 클 수도 있고 a가 4보다 작을 수도 있다라고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첫 번째 봅시다. a가 4보다 클 때, 크거나 같을 때를 보자고요. 이렇게. 그럼 당연히 a가 4보다 오른쪽에 있겠지. 그러면 어떻게 그려지냐면 수직선에서 여기에 a가 있고요. 여기에 4가 있을 거예요. 근데 얘네들은 이렇게 해가 그려질 겁니다. 근데 여러분 밑에 거 보세요. 마이너스 2a와 마이너스 2a 플러스 16. 얘는요. 누가 큰지를 굳이 우리가 구할 필요가 없죠. 왜? a에 어떤 수가 와도 당연히 얘가 더 크겠죠. 플러스 16이 돼 있는데. 맞나요? 그래서 항상 위치는 여기가 2a 플러스 16이고요. 마이너스 2a구나. 마이너스 2a. 여기가 뭐가 돼야 돼요? 마이너스 2a가 돼야 된다라는 걸 찾아야 됩니다. 얘네들이 해가 존재하지 않으려면 당연히 얘는 어떻게 그려져야 되냐면 이렇게 가야 돼요. 그쵸?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뭘 할 수 있느냐? 그냥 요 녀석이 a보다 커야 돼요. 그쵸?
마이너스 2a 플러스 16이 a보다 커야 합니다. 그럼 얘 넘겨볼까? 그럼 마이너스 3a가 마이너스 16보다 커야 된다는 얘기고, 그럼 a는 3분의 16보다 작아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 a 범위가 여기 있었잖아요. 어떻다고? 4보다 크거나 같다고. 선생님 얘는요? 얘 어차피 해봐야 상관없어요. 왜? 마이너스 2a가 4보다 작거든요. 그럼 얘는 결국 a가 2보다 커야 되는데, 그쵸? 작아야 된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얘는 어차피 이 값에 얘가 더 범위가 적기 때문에 이걸로 최종적인 a 값의 범위가 나옵니다. 그래서 a가 뭐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첫 번째 경우에 a는 4와 5라는 걸 찾을 수 있죠. 이 범위 안에서. 그쵸? 좋아요. 이번엔 두 번째 거로 가보자. 이번엔 뭐냐면 a가 4보다 작은 경우예요. 이렇게. 근데 그때는 여기 바뀌겠지 이제. 여기가 a가 되고 얘가 4가 되는 거 아니에요. 마이너스 2a 플러스 16은 그대로 있다. 여기는. 그럼 얘 뭐 확인하면 돼? 얘가 이거 되고 이거 갑시다. 이거. 자, 마이너스 2a가 이번엔 a보다 작아야 한다. 그럼 그냥 a는 어떻게 됩니까? a는 0보다 크다가 나온다는 얘기지. 얘 해봐야 이렇게 나오거든. 얘는 지금 보니까 마이너스 2a 플러스 16이 4보다 크다라는 건 얘는 마이너스 2a가 마이너스 10이니까 a가 6보다 작아야 된다. 결국에는 이 범위를 우리 쓸 거라는 걸 알아서 안 한 거예요. 굳이. 그래서 최종적으로 얘는 뭐가 되냐면 a가 4보다 작고 0보다 커야 된다가 나와요. 범위가. 그래서 1, 2, 3이 나옵니다. 두 번째. 얘는 a가 1, 2, 3 이렇게 정수가 3개 나와서 얘네들 다 더하라는 게 이 문제의 답이거든요. 더하면 뭐가 될까요? 6이 되고요. 10이 되고요. 15가 돼서 정답 1번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19번 문제를 볼 건데 이 문제는 좀 굉장히 재밌게 우리가 풀 수가 있어요. 지금 보면 이 3차 방정식의 근이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하니까 원래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을 거거든요. 그쵸? 근데 지금 이 형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사실상 이 식이 어떤 fx라고 했을 때 f2 값과라는 게 이 문제거든. 근데 차이점이 있다면 얘는 지금 형태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역수로 나와 있죠. 이렇게 우리가 역수의 근을 구하라고 할 때는 여러분 이런 게 있습니다. 이 식이요. 여기 있는 개수들이 대칭으로 자리를 바꿔요. 얘가 일로 가고요. 얘가 일로 가고 얘가 일로 가고 얘가 일로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근을 이게 아니라 얘 역수로 이렇게 잡는 식은 뭐가 되냐면요. 얘는요. 바뀌어서 30x 세제곱 얘가 일로 갔으니까 그 다음에 얘가 일로 갑니다. 그럼 마이너스 x제곱이 되고요. 그 다음에 a가 들어와서 플러스 a 그 다음에 플러스 1 이렇게 됩니다. 얘가 바로 이런 걸 역수로 하고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근을 역수로 바꿨을 때 새로 생겨나는 2차 방정식이 돼요. 근데 우리가 어쨌든 이 형태와 지금 얘를 가지고 이런 근으로 만들려면 최고차항의 개수가 1로 바꿔야 되거든. 그러니까 얘랑 같아지게 하려면 여기다 뭐만 해주면 되냐면요. 양변에 30으로 나눠주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식을 fx라고 하면 fx는 어떻게 되냐면 얘를 30으로 나눠준 거니까 x제곱 세제곱 마이너스 30분의 x 여기다 씁시다. 30분의 1 x제곱 플러스 30분의 a 플러스 30분의 1 얘가 0이다가 됩니다. 이게 fx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구하려는 건 이 형태 봐봐. 야 이거 구하라 이거 아닙니까? 이거 지금 얘가 15다 이 얘기거든 사실. 그럼 우린 결국에는 이거 알아야 돼. 이거 찾아야 돼요. 그럼 다 2 곱하면 되죠. 근데 그냥 한 번에 가자. 이걸 바로 가자. 요렇게 찾아보자. x 대신에 2 넣고 거기다가 다 그 식에 2 곱한 거. 그럼 얘는 결국 2 곱하고 여기다가 이제 2 넣었으니까 8 되고요. 얘 2 넣었으니까 마이너스 30분의 4 되고요. 얘는 여기 원래 x 있어야 돼요. 깜짝 놀랐네. 자, 플러스 30분의 뭐가 됩니까? 2a인가요? 2a 되고요. 플러스 30분의 1 이렇게 되겠지. 얘가 0이다. 여기 얼마다? 얘가 15다. 이렇게 나온다.
자, 그럼 여기 이제 이 시 다 곱하면 이렇게 될 거예요. 16 마이너스 15분의 4 플러스 15분의 2a 플러스 15분의 1. 얘가 15다. 여러분, 우리 지금 a 구하는 거거든? 1차 방정식 바로 나오지. 넘기면 되잖아. 그러면 얘는 최종적으로 이렇게 됩니다. 15분의 얘 보면은 2a 여기 마이너스 4랑 1 만나서 마이너스 3. 얘가 넘어갔으니까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거든요. 양면에 15 곱해주면 2a 마이너스 3이 마이너스 15가 될 테니까 2a는 마이너스 12가 돼서 a가 얼마 나온다는 얘기입니까? a는 마이너스 6이 나온다. 역수로 나오면 개수를 대칭해서 바꿔줬더니 풀어서 어때요? a가 마이너스 6이라는 거 나왔죠? 답 보이네요. 2번 마이너스 6이 되는 겁니다. 네, 이어서 20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자, 20번 문제는 지금 경우의 수 문제가 나왔는데 아마 제일 복잡한 문제가 아닐까 싶어요. 우리 다중고 시험에서. 얘는 지금 6명이서 지금 A, B, C, D, F 6명이 있는데 얘네가 지금 두 줄로 되어 있는 이런 좌석, 8자리 좌석에 앉을 거래요. 근데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A랑 B는 같은 줄에 꼭 이웃할 거고요. 그 다음에 C는 앉은 자리에 앉은 그 의자 줄에 꼭 빈자리가 하나는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꽉 차일 수가 없다. 이런 조건 두 개를 줬거든요. 그 경우의 수가 요렇게 소인수분해하면 이렇게 될 거고 2의 지수와 3의 지수를 찾아서 곱하는 게 이 문제의 답입니다. 그럼 이제 이런 경우의 수를 찾아봐야겠지. 그럼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기준을 좀 나눠야 되는데 첫 번째 지금 우리가 A, B가 앉아있는 곳에 결국 C가 앉지 않느냐가 이게 가장 큰 조건, 분류가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A, B, C가 같은 줄에 앉는 경우를 찾을 거고요. 당연히 두 번째는 다른 줄에 앉는 경우를 찾을 겁니다. 자, 먼저 같은 줄에 앉는 경우 A, B부터 자리를 좀 결정시켜 볼게요. 첫 번째, A, B가 이웃해서 앉는다라고 하죠. 이건 과연 몇 가지인가? 경우의 수가. 자, A, B가 지금 앉을 수 있는 건 앞줄일 수도 있고 뒷줄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 앞줄이냐 뒷줄이냐 경우의 수 두 가지가 생기기 때문에 2를 먼저 곱해줄 겁니다. 그런 다음에 만약에 앞줄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앉을 수 있는 경우가 여기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오거든요. 이웃하게 되면. 그래서 곱하기 3이 됩니다. 근데 A, B가 꼭 A, B 이렇게 순서로 앉을 필요 없잖아. B, A도 가능하잖아. 자리 바꿀 경우 2가 있다. 그래서 얘는 일단 12가지가 나와요. A, B만 자리 선정하는데. 그럼 당연히 두 번째 C 선정을 해줘야겠죠. C 자리. 얘는 몇 개겠어요? A, B가 요렇게 앉나 남는 건 몇 자리? 두 자리잖아. 그러니까 두 가지. 이렇게 됩니다. 중요한 건 얘네예요. 그럼 나머지 D, A, B, C, D 했죠? D, E, F가 어디 앉을 것이냐. 이게 핵심입니다. 그러면 얘네는 결국 생각해 보세요. 이미 A, B, C가 한 줄에 앉았잖아? 그러면 C가 앉은 자리에는 이미 한 자리에 좌석이 비어 있어. 더 이상 이 자리에 앉으면 됩니까? 안 돼요. 그러니까 결국 얘 D, E, F는 A, B, C와 무조건 다른 줄에 앉아야 합니다. 이해되죠? 그러니까 다른 줄 선택하는 거는 의미가 없고 그 줄에 네 자리가 비어 있을 거고 그 줄에서 세 개를 선택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4, P, 3이 된다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같은 줄에 앉는 경우는 12 곱하기 최종적으로 나오는 게 2 곱하기 얘 얼마입니까? 24거든. 계산해보자 하는 김에. 그럼 24 곱하기 24예요. 그러면 얘는 576이라는 것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계산해보세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갈게요. 두 번째. 이번에는 A, B, C가 어떻다? 다른 줄에 있다.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A, B부터 자리 선정을 합니다. A, B와 이웃한다. 이거 그냥 몇 개겠어요? 12개겠죠? 그쵸? 자, 그 두 번째 C 자리 선정해야 돼요. 근데 C는 어차피 A, B랑 다른 자리에 앉을 거니까 비어있는 줄에 앉겠지? 몇 개 있겠어? 4개가 있겠죠. 앉을 수 있는 경우. 자,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하지, 핵심은. D, E, F. 얘네 선정하는 거.
자, 봅시다. 예를 들어 AB가 여기 이렇게 앉아있어. AB 이렇게 앉아있어. C가 뒤에 여기 C가 앉아있다고 해보자, 여기 자리에. 그러면 남는 자리는 몇 개냐면 하나, 둘, 셋, 넷, 5개가 남아있어요, 빈자리가. 거기에 이 3명이 어때요? 배치가 되겠죠. 나열되겠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5자리 중에 3자리를 섞어가서 앉을 수 있겠죠, 막. 그쵸? 나열된다는 얘기야. 근데 여기가 이게 다가 아니라, 근데 이렇게 앉으면 한 가지 우리가 조건에 만족시키지 못하는 게 있어. 만약에 DEF가 여기 앉았다고 해보자, 이렇게. 뒷줄에 C랑 같이. 그럼 여기 C가 앉은 자리에 빈좌석이 하나라도 있나요?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사건을 이용해서. 자, 이게 지금 DF가 여기에 앉는 모든 경우인데, 이렇게 C랑 함께 꽉 한 줄을 채운 경우를 빼주면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이 반대 경우를 빼준다는 얘기지. 그럼 몇 개겠습니까? 결국 얘네들이 자리 바꾼 거잖아, 이거. 그 경수잖아요. 3팩토리얼. 얘를 빼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끝이거든요. 두 번째 거는 어떻게 식이 써지냐면 12 곱하기 이번엔 4예요. 그 다음에 얘는요 5P3이 60입니다. 60에서 6을 뺀 거니까 54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얘는 48 곱하기 54가 되거든요. 여러분 제가 미리 좀 계산하긴 했는데 이거 암산하게 되면은 2592가 됩니다. 암산은 안 되겠지. 계산하면 2592가 나와요. 그래서 첫 번째 경우와 두 번째 경우를 나눠봤는데 그래서 이렇게 앉는 경우는 총 몇 가지가 나온다? 얘랑 더한 게 나온다. 이해하시죠? 자, 그러면 이거 더한 게 576하고 2592랑 더한 게 3168이 나오거든요. 3168이 나오는데 그걸 소인수분 해보겠다 이거지. 3168 더한 거예요. 지금 1번과 2번을. 이거 소인수분 해보면 어차피 얘 11의 소인수가 있으니까 10을 나눠주면 2 얘가 8이 되고 얘가 8이 됩니다. 이렇게. 얘 또 3호로 해주게 되면 39 그 다음에 36, 18 이렇게 나와요. 또 3호로 해주게 되면 32가 나오고 32는 얼마입니까? 2의 5제곱이죠. 그래서 얘는 어떻게 소인수분해 되더라? 2의 5제곱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11로 되더라. 그렇다는 건 x가 얼마고 y가 얼마라는 얘기예요? 5랑 2라는 얘기죠. 곱하면 얼마가 됩니까? 10. 정답 4번이 되는 겁니다. 네, 이제 단답형 문제로 가볼게요. 1번 문제입니다. 단답형 1번 21번이고요. 얘는 지금 같대요, 두 개가. 그러면 이제 어떻게 구하면 됩니까? 바로 구해볼게요. 마이너스 3a 플러스 4가 마이너스 2다. 그럼 a는 얼마가 나오게 됩니까? 마이너스 3a가 마이너스 6이니까 a는 2가 나올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연립을 해야 되겠네. 자, 2b 마이너스 c가 7이고 여기서 7이 아니라 5죠. 5고요. b 플러스 4c가 7이랍니다. 자, 이거 연립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자, 2b 마이너스 c가 5랑 2b 플러스 8c가 14랑 이렇게 되겠지. 빼보자. 빼면 얘는 마이너스 9c가 되고 얘는 마이너스 9가 되겠네. 따라서 c가 얼마다? c가 1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c가 1이니까 b는 얼마예요? b는 3이 되겠죠. 그래서 b는 3, c는 1이 되어서 다 더하면 얼마가 된다? 6이 된다. 정답 6이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번 단답형 2번 문제입니다. 자, 얘네들이 지금 뭐 휴대폰을 세우려고 하나 봐. 근데 그 직사각형 모양이 가로의 길이는 x고요. 세로의 길이는 여기 있어요. 세로의 길이는 가로의 길이보다 4cm 길다고 했으니까 x 플러스 4라고 잡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때 그 바닥의 면적이 요 60 이상 96 이하래요. 그랬을 때 a 값의 범위를 구하라고, x 값의 범위를 구하라고 했거든요. 가봅시다. 2차 부등식 활용 문제니까. 자, 얘는 그러면 x 곱하기 x 플러스 4. 요 한 개. 얼마다? 요게 바로 96 이하, 60 이상이다. 이렇게 되겠죠. 얘는 이렇게 되겠네. x제곱 플러스 4x가 첫 번째 얘부터 해볼까요? 얘부터 해봅시다. 마이너스 96일 때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면 x는 어떻게 되냐면 이거 10이랑 8로 인수분해 되거든요. 그러니까 x 마이너스 플러스 12
x-8 이렇게 될 거라고. 그럼 얘는 x가 8보다 작거나 같고 마이너스 12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범위가 하나 나옵니다. 뭐라고요? x가 8보다 작거나 같고 마이너스 12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게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자, 두 번째. 이번에는 얘랑 연결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x제곱 플러스 4x에다가 마이너스 60을 한 게 0보다 크다는 얘기예요. 그럼 얘는 6하고 10 하면 될 것 같거든? 그러니까 x 플러스 10과 x 마이너스 6으로 인수분해되고, 이걸 하게 되면 x는 6보다 크고요. 6보다 크거나 같고 마이너스 10보다 작거나 같을 거예요, x가. 두 번째 어떻게 되더라? x가 6보다 크거나 같고 마이너스 10보다 작거나 같더라.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두 개 이제 연립하면 되죠? 그럼 뭐가 되겠습니까? 최종적으로 x는 8보다 작거나 같고 6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더라가 나오겠죠. 이게 a, b 값이 되는 거니까 더하면 뭐가 되겠어요? 14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네, 이제 두 문제가 남았는데 먼저 23번 문제부터 마지막 보겠습니다. 자, 얘는 우리가 지금 밑면 세로 뭐 2배의 관계 줬고요. 모서리 길이의 합을 줬고, 그다음에 건널비 줬어요. 그럼 얘 식으로 써볼게요. 여기가 그럼 만약에 a라고 하면 지금 몇 배라고 했어요? 2배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2a가 될 거고, 얘는 몰라. 그러니까 b가 될 거다. 이렇게 놓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랬을 때 얘네들의 모서리 길이는 결국 모서리가 다 4개씩 있거든. 그러니까 4 곱하기 다 더한 거 3a 플러스 b가 얼마더라? 얘가 56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은 3a 플러스 b가 얼마라는 걸 알 수 있어? 14라는 걸 찾을 수 있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거 뭔가 연립 방정식이구나라는 게 감이 오잖아. 그래서 b를 바꿔 놓겠습니다. 14-3a라고. 오케이. 찾았고요. 두 번째, 이번에는 건널비가 126이래요. 건널비는 분명히 여기 면이 같은 면이 2개씩 쌍이 있거든요. 그래서 건널비는 어떻게 구하냐면 2 곱하기 얘랑 곱한 거 2a 제곱 더하기 그 다음에 얘랑 곱한 게 ab, 얘랑 곱한 게 2ab니까 플러스 3ab가 될 겁니다. 다 더하면. 이 건널비예요. 이게 얼마라고? 이게 126이라는 얘기죠. 그러면은 2a 제곱 플러스 3ab가 63이 될 것이다. 그러면 얘는 이제 우리가 아까 써놓은 거 있잖아, 여기 b. 여기다 바꿔놓으면 되거든요. 그럼 얘는 2a 제곱 그럼 마이너스 9a 제곱이 될 거고, 그쵸? 그 다음에 3a를 얘랑 곱하면 플러스 42a가 되겠다. 얘가 얼마입니까? 얘가 지금 63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그럼 이제 얘 이쪽으로 다 이항해보자. 어차피 마이너스 7a 나오거든. 이항시켜버리면 최종적으로 지금 7a 제곱 넘어가면은 마이너스 42a 그 다음에 플러스 63이 0이다 나와요. 그러면 7로 낳고 나면 a제곱 마이너스 6a 플러스 9가 0이란 얘기고, 얘는 딱 완전 제곱식 나오잖아. 어떻게 나온다? a-3의 제곱이 0이다. 그래서 a 값이 뭐가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죠? a는 3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나왔죠? 따라서 a는 3이다. 그러면 여기 얼마란 얘기예요? 여기 6이라는 얘기고, 여기 3. 아까 b가 얼마였어요? 14-3a니까 14에서 9를 빼면 5가 남겠지. 이거 곱한 게 부피 아닌가요? 곱해봅시다. 30에 3 곱했으니까 최종적으로 부피는 얼마다? 90이다 라는 것을 찾을 수 있겠죠. 네, 이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단답형 문제를 볼 건데요. 얘는 지금 우리가 조합 이런 식이 있을 때 성립하는 걸 증명하는 그런 유형 문제예요. 보니까 지금 NCR 곱하기 RCK가 NCK 곱하기 N-KC R-K 요게 지금 우리가 증명을 해야 돼. 그럼 봤더니 일단 NCR은 어떻게 쓸 수 있어요? 당연히 N 팩토리얼을 얘에서 얘 뺀 거 N-R 팩토리얼 그 다음에 R 팩토리얼 그쵸? 곱하기 R 팩토리얼을 R-K 팩토리얼 K 팩토리얼로 바꿔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뭐가 가능하냐면 약분이 좀 가능한데 얘랑 약분이 가능하죠. R 팩토리얼과 R 팩토리얼 약분이 가능해져요.
그럼 남는 게 얘네가 남게 되고, 그럼 n 팩토리얼을 지금 k 팩토리얼 여기다 썼으니까 얘는 어디로 와야 돼? 일로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결국에 가가 뭐가 됩니까? 가는 2개 곱한 거. 그러니까 n-r 팩토리얼 곱하기 r-k 팩토리얼이 되더라 얘기입니다. 이게 가가 될 거예요. 가 끝났고 나를 볼게요. 그럼 이거 가지고 이제 봐봐, 얘가 일로 와야 되는데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이 식에서 뭐가 곱해졌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얘만 가지고서는 우리가 조합을 만들 수가 없어. 그쵸? 얘를 가지고 조합을 만들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걸 써줘야 된다고요. 지금 n 팩토리얼을 k 팩토리얼 나눈 걸 가지고는 조합을 쓸 수 없으니까 얘를 어떻게 바꿔야 쓸 수 있냐면 n 팩토리얼을 n-k 팩토리얼에다 곱해주고 k 팩토리얼이라고 해줘야지만 얘가 어떻게 돼? nck가 된다고. 맞나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필요한 게 뭐야? 얘가 지금 필요해요, 추가적으로. 저 식에다가 얘가 필요합니다. n-k의 팩토리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나에다가 뭐 곱해주면 됩니까? n-k의 팩토리얼을 곱해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 분모에다가 이거 곱해줬으니까 분자에도 또 곱해줘야지 얘네들 1이 되죠, 약분돼서. 그럼 이제 얘가 뭐가 되냐면 증명은 해줘야겠지, 끝까지. 얘는 n-k 팩토리얼, 얘를 n-r 팩토리얼 곱하기 r-k 팩토리얼이니까 얘도 이제 조합 형태로 뜰 수 있습니다. 어떻게 바뀌어요? 얘는 n-kc 그 다음에 r-k가 된다 이 얘기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ncr 곱하기 rck는요 최종적으로 봤더니 요거 뭐야? nck고 요거 뭐가 됩니까? 얘가 되니까 두 개의 곱으로 같아지더라 라고 우리는 이 식을 증명해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가는요 n-r 팩토리얼 곱하기 r-k 팩토리얼이 될 거고요. 나는 뭐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나는 n-k인가요? n-k의 팩토리얼이 된다라고 답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다전고의 모든 문제들을 다 풀어봤는데요. 문제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네, 어려운 문제들이 중간중간 있어서 아마 여러분들 정말 좀 무난하고 쉽게 푸는 문제, 그런 시험은 아니었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특히 또 약간 결합된 문제들이 많았거든요. 뭐 행렬과 뭐 허근이 결합되거나 행렬과 경우의 수가 이렇게 막 결합되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만 하기도 힘든데 두 개의 개념을 막 함께 사용해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조금은 또 체감상 힘들게 어렵게 느끼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굉장한 뭐 킬러 문항이 있었거나 진짜 까다로운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니어서 여러분들께서 공부를 열심히 하셨었다면 충분히 좋은 점수도 받을 수 있었던 그런 시험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다전고 풀이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다른 학교 기출문제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